안녕하십니까. 민법 파이널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선을 먼저 할 거고요. 백문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미 접해봤거나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 중에서 꼭 반드시 다시 풀어보고 가셔야 될 문제, 그리고 물론 새로운 문제도 포함돼서 백문제를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 교재를 보시면 자, 문제는 이 해당되는 그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지문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보실 때는 일단 밑에 확인 지문을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전 이제 수업 진행은 자, 문제를 풀고 나서 자, 확인 지문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풀고 가셔야 될 문제 100문제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도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꼭 풀고 가셔야 된다. 마지막 최종 점검 차원에서. 그래서 100선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끝나면 지문이 한 42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들, 그 부분들을 또 패신 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지문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0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선. 자, 1번. 자,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가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고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의사표시는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요. 자, 청약 이런 것들, 청약이랄지 승낙 이런 것들, 이런 게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리고 자, 가공 이렇게 되면 이건 순수 사실행위인 거예요. 순수 그냥 사실행위다. 의사표시가 아니라요. 순수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보석 가공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깎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채무의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승인 이것도 마찬가지 의사표시 아닌 거고요. 밑에 보시면 되는데 의최거 관통 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관념의 통지고요. 자, 관념의 통지.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취인 이거 의사표시죠. 이건 의사표시고요. 자, 그리고 자, 뭘 청구한다. 이건 최고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 자체는 정답은 쉬운데요. 이렇게. 자, 정답은 이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혹시 아래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1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은데 자, 준법률행위가 있고 자, 법률행위가 있는데 자, 준법률행위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얘들만 나와요. 이 두 가지만. 그래서 자,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의최거 이렇게요. 그리고 관통승 이렇습니다. 의최거 관통승. 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최고는 제가 지금 의사의 통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험지에 각종 최고는 관념의 통제 일종이다. 틀린 거 아닙니까? 다시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의 통지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때 그냥 부르는 호칭 이름입니다. 저를 이승현이라고 불러야 하듯이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요. 통지와 승인은 관념의 통지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의최거 관통승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 자, 두 번째. 자, 범죄행위인데 이제 의사표시. 자, 단독행위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계약이 있는데 자, 단독행위라는 말은 지금 혼자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 이걸 단독행위라 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자, 추인과도 연습을 해볼까요? 자, 추인은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 승낙이. 그러면 자, 문장을 만들어 보면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 본인이 추인하고자 할 때는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행위를 단독행위를 한다. 그래서 하나를 추인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문제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자, 유죄포라고 암기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유원, 유증, 유자 붙는 것들, 재단법인의 설립, 유죄, 그리고 포기 그래요. 유죄포 이렇습니다. 유죄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가 되고요.
자, 얘랑 이제 비교할 때는 자, 계약인데 자,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나올 때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계약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뭐가 계약이야? 그랬더니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필요한 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합의자가 들어가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습을 해보면 그냥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여기다가 합의자를 붙여서 합의 해제 이렇게 부르면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문제 그 유형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계약을 찾으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그냥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로 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합의자가 들어간 걸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상대방이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행위를 단독행위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면제가 있는데 자, 추인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추인, 본인이 추인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다. 그런데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면 틀린 지문이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제포라고 하시면 되고 자, 계약은 합의자가 들어갔다 이러면 계약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행위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같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면 합동행위라고 하는데 자, 사람이 모였다 무슨 각종 총회 이런 것들을 합동행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각종 계약은 채권행위다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 읽어보실까요? 자,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 말이죠. 자, 일반적인 형태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잔금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 어떤 걸 우리가 채권행위라 하느냐 그랬더니 자, 의무부담행위를 채권행위라고 부르는데 어떤 행위를 하고도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걸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채권행위다. 그러니까 자, 매수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계약금을 줬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중도금을 줘야 되고요. 자, 중도금 주고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잔금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행할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걸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점이 되면 자, 이걸 물권행위를 했다. 물권행위 다른 말로 처분행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물권행위, 처분행위.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처분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채권행위를 찾으라는 소리고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자, 얘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구분할래? 그랬더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자, 각종 계약은 다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대요. 저당권 설정을 했대. 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자, 다시 현장 가셔서 제가 찍어드리면 다음 중 처분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계약을 찾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띵 여기서 잠깐요. 자, 건물을 철거했대. 그러면 오늘 다 건물을 철거를 했다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래서 건물 철거는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다라고 하나를 별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자, 의체거 관통성은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 문제, 다음 중 단독행위 아닌 것 계약을 찾아야 되고, 그 계약은 뭐야? 그랬더니 실제로 계약이라고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자가 들어간 것들. 그래서 해제는 상대방 자, 있는 단독행위지만 합의 해제는 계약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자, 구분하는 문제. 이것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고, 다음 중 물권행위 아닌 것, 처분행위 아닌 것 그러면 자, 계약을 찾으셔야 되고,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설정행위는 자, 이건 처분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자,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장 가시면 41번부터 45번까지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41번 문제로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법률의 종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강행법규하고 103조를 묶어서 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다음 중 유효한 법률을 자, 모두 고른 것 이랬거든요. 유효한 법률을 찾는 거, 유효 무효 찾기. 자, 우리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자, 허가 없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허가 없이 이걸 우리가 무허가라 그랬어요. 무허가.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자, 무허가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효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무허가 유효. 무효가 유효. 뭐가 유효? 자, 그리고 니은은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자, 무슨 가담? 적극 가담 보이면 이건 무조건 무효고요. 이건 무조건 무효. 자, 3번 디귿범. 토지 거래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의 정지 조건이 허가 전에 자, 불성취로 확정됐다고 그랬어요. 불성취로. 그러면 허가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무효가 되시는 거고요. 자, 1번. 자, 부채업계약을 단절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 첩계약만 보이면 여기까지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부채업계약을 단절하면서, 자, 생활비, 자, 교육비, 그리고 하나 더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네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유효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채업계약. 자, 그리고 미음범. 세금 문제네, 세금. 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이것들. 자, 이것들도 전부 다, 자, 유효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유효.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유효 찾기니까요. 자, 기역, 리을,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아래쪽 에서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아래쪽. 자, 핵심 정리. 자, 단속 규정이 있는데 세 가지를 무조건 암기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무허가라는 말이 보이면 무허가 유효, 자, 무허가 유효 이랬고요. 자, 그리고 중간 세압등기도 유효다. 자, 그리고 무슨 거래? 직접 거래.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허가 유효, 중간 세압등기 유효, 직접 거래는 자, 유효로 한다. 그리고 자, 강행 규정을 보시면요. 자, 무효입니다. 자, 중개보수 수수료가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자, 초과해서 수수를 했대요.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주의하실 부분은 초과를 했대요. 그러면 이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하십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니 초과 부분만 반환하시면 되고 초과 부분만 받아갈 수 있다. 나머지는 법정수수료는 가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인트가 뭐뭐 아닌 자가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했대요. 자, 이것도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 자, 무효. 자, 이렇게요. 그리고 자, 3번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단 1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자, 중개수를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똑같이 아닌 자인데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단 1회라는 말이 보이면 이건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자, 유효로 한다. 그리고 자, 예상 지문 하나 뽑아놨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현장 가셔서 모든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모든 강행법규는 틀린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 행위는 당연히 무효죠. 자, 무효인데 모든이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됐지만 자, 강행법규 안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강행법규 위반됐지만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걸 단속 규정이라 하고 세 가지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무허가 유효, 중간 세압 등기 유효, 직접 거래 유효. 이렇게 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 찾기 이랬습니다. 옳은 것 찾기.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이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말의 뜻이 자, 다 무효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 무효라고 그랬는데 제3자가 말이죠. 제3자가 나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자, 나는 몰랐는데 저는 좀 보호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선의 제3자가 자,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도 자, 무효야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자,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자, 뭐뭐가 제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냐면 자, 반사회질생이야? 불법 원인 급여야? 무슨 청구가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안 되더라. 이거.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래서 반환 청구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3번.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지문 자체가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놨는데 세 가지. 강행법 위반행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대다 정리해놨습니다. 강행법 위반행위,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원인 자체가 안 돼요. 추인 자체가 안 되고 추인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추인을 하더라도 자,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자, 3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시험에. 4번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자, 무슨 가담? 적극가담이란 말이 보였습니다. 여기 적극가담. 그러면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적극가담 무효. 총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자, 정답은 5번인데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이랬거든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어떤 행위를 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대요. 자, 그러면 누구나가 다 세금을 내기 싫어할 것 같으니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 등 경우 격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자, 전부 다 103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핵심 정리.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다 무효이므로, 자, 전득자,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자들에게도, 야, 무효야, 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반사회적 행위로 이행한 경우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통정허위 표시 103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명의신탁도 103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 자, 명의신탁은 103조가 아니야.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야.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끝문장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문을 좀 더 만들어 보면 가장매매사 가장매매 매도인은 가장매매 매수인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명의신탁 문제에서요. 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통정허위 표시 아니면 명의신탁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끝문장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추인도 안 돼요. 전환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를 원래 추인할 때는 알고 추인을 하시는 건데요. 반사회적 행위를 알고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러셔야 되고 자, 5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투기. 우리는 뭘 투기라고 합니까?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요. 자기가 하면 투자가 되고 남이 하면 투기입니까? 구별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어감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투기가 보이면 투기. 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잠깐. 자, 도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는 도박 채무가 보이면은 자, 끝문장은 무효다. 무효다. 그런데 도박 채무의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주실 때는 땅땅으로 푸시는 건데요. 도박 채무가 떴다 그러면 끝문장은 무효입니다. 근데 도박 채무가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수요. 이 부분은 유효로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4번은 이제 불공정입니다. 자, 불공정.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 이렇습니다. 불공정. 1번.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어청구의 총회의 결의와 같은 자 합동행위가 포인트거든요. 여기서는 합동행위. 그러니까 지금 불공정이 되냐 안 되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가는 건데 단독행위, 합동행위도 회의를 해서 불공정하게 분배를 했다면 이것도 자 합동행위도 불공정한 경우에는 자 불공정행위가 돼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상대방의 궁박, 경술, 무경험이 추정된다. 불공정 행위는 추추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궁박은 트라우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다는 건 본인만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사람한테 트라우마가 있을 걸 이라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단독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되는 것 2개, 안 되는 것 2개 그랬는데 단독행위, 합동행위는 불공정이 되는 거고요.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할지 경매는 불공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4번. 궁박, 경술,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충분하다. 이렇게요. 5번.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하는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자 증여하고 또 뭐 안 되는 거예요? 경매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자 2번이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핵심 정리. 자 불공정. 자 궁박은 궁박 트라우마, 정신적, 심리적, 경제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명예침해도 궁박이 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무지무지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 연습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시작. 궁박 본인 이렇습니다. 궁박 본인, 궁박 본인, 궁박 본인 이렇게요. 궁박 본인. 3번.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라도 역시 마찬가지. 뭐라고요? 시작. 궁박 본인, 궁박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 이렇게요. 자, 폭리자는 자 4번.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대요. 경험이 없대요. 그래서 일반적인 무경험을 말한다. 특정 영역이 아니라 특정 영역 그러면 전문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리자는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 시험에서는 전부 다 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되더라. 이용 의사가 이렇게요. 자 여기서 잠깐 띄용. 자 불공정한 행위는 뭐가 안 된다? 추가 안 됩니다. 전화는 되는데 추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불공정 하나 더 보시죠. 자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그랬습니다. 틀린 건 1번.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의 일종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103조란 말이에요. 반사회적 행위. 자, 이 안에 자, 정의롭지 못하다. 이중매매. 자, 그리고 인륜에 반한다. 반하는 행위.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뭐 현저히 평생 동안 이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불공정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단지 이걸 104조라는 법조문을 뒀다 뿐인 거지.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큰 틀로 보면 어디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103조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응용을 해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용 의사가 없다. 그러면 불공정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게 103조에 해당한다면 반사회적 행위로 가지고 가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궁박은 급박한 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공공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공공도 포함한다.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의 정도는 산술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행위 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질서 개념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이 객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이 자 객관적. 자 이 말이 자 여기서부터요.
자, 수의사정을 이거 이 말 뜻이 객관적으로 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고요. 자, 4번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인 궁박경솔 무경험의 기남이 자 추정되므로 그랬는데 자 일단은 불공정행위는 뭐가 안 됩니까? 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추가 안 된다. 추가 안 된다.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것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증명해야 됩니다. 자 5번 불공정한 가혹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그 가혹을 선의로 취득한 자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공정행위도 절대적 무효가 되니까 선의 제3자랄지 전득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5번은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핵심 정리를 보시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불공정행위는 추추가 안 됩니다. 추추는 안 되고요. 자 뭔 화는 된다고 그랬나요? 자 전화는 되는 거예요. 전환. 따라서 추추가 안 되니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피해자가 모두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을 가지고 물어볼 때 무효를 주장한 자 한다. 그리고 부재소 합의를 해봤자 무효다.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야 너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미리 그 안에서 합의를 해봤자 그 합의도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무상행위 즉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 경매는 적용이 안 되고요. 자 단독행위 합동행위는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체 문제에서 민법 문제에서 기존 판단을 물어보면 무조건 성립시 체결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자 6번인데요. 6번 자 다음 중 효력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제가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를 구분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스타일은 다음 중 절대적 무효는 상대적 무효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무효 중 효력에 하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절대적 무효가 들어있고 상대적 무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 취소가 비통착사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는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 절대적 무효란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되지 않는 무효고요. 자, 상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인데 여기는 자, 비통착사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나올 건데 자, 여기서 볼까요? 자, 띠용 나오세요. 띠용. 자, 여기서 다음 무효 중 효력에 달하는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상대적 무효 취소를 고르시면 됩니다. 비통착사해 중에 하나 고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7번입니다. 다음 증여 의사가 없으면서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표시를 하였다. 그 토지를 을의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건데 자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고를 때 말이죠. 자 첫 번째 자 가방으로 자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매매가 됐으니까 권리자 아닙니까? 그래서 앞 사람이 지금 권리자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병은 권리자로부터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 사람이 권리자라면 뒷 사람은 자 선악 불문하고 이랬습니다. 선악 불문하고 당연 취득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근데 선의 제3자 보호라는 말은 지금 이 문제인데 자 갑이 을에게 자 증여를 했는데 증여 이걸 지금 비진의로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비진이니까 자 원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원칙은 유효로 하고요. 원칙은 유효.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게 자 무효가 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언제 무효가 되냐면 표의자 상대방 얘가 자 이게 처음부터 헛소리한 사실을 알았거나 자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니까 이거는 무권리자라는 소리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자, 얘가 선이이면서 무과실이라면 자, 유효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권리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권리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을하고 병하고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는 병이 언제 취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병의 앞사람을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을이 선이 무과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을이 지금 권리자 아닙니까? 그러면 병은 뭐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취득이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무권리자면 얘가 무권리자다 이걸 모르고 했대요. 그때 선의 3자 보호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봐보세요. 이게 병이 선이라면 앞 사람이 권리자이건 무권리자이건 무조건 선이면 다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곤란한 방법은 악일 때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병이 악이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앞 사람이 권리자라면 뒷사람은 선하고 불문하고 취득입니다. 앞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이 사람 뒷사람이 악이라면 이건 취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래서 자, 다시 보시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이 언제 취득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만 보면 돼요. 앞 사람이 권리자라면 뒷사람은 선악 불문이다.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자, 얘가 비록 병이 악입니다. 병이 악이야. 취득을 못해. 그래도 얘가 선이면 취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병정은 무조건 선이면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증여 의사가 없으면서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표시를 하였다. 그 토지를 을이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물어본 겁니다. 병이 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 자, 일단은 선일 때는 다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는 다 빼야 될 것 같고요. 선이는 빼고 자, 악이만 골라내면 되는데 병이 악이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앞 사람이 권리자 됩니다. 그래서 은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권리자죠. 악이더라도 취득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셔서 자, 언제 취득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앞 사람을 보고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 다시 이거 좀 정리하시고 자, 핵심 논의 볼게요. 제 비진이 자, 비진이 인것 그러면 근로자가 회사 지시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대요. 근로자 지시 사직서 비진입니다.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 조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진입니다. 자, 비진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대요. 자, 자의로 냈대요. 스스로 냈대요. 진입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했대요. 이게 강박증여 2번, 3번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두시고요. 이렇게 명예퇴직 그렇습니다. 비진이 아닙니다. 진입니다. 공무원이 무슨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다 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암기하시라고 그랬는데 공법행위, 상법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는 자, 이건 다 진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표시한 그대로 유효가 되고 비진의 의사표시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표시한 그대로 유효가 된다. 그래서 6번 공법행위, 상법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는 비진이 통정, 착오, 사회강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무슨소 할 수가 없다고요?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단독행위는 있는 없는 다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잠깐 자, 상대방 있는 없는 다 된다고 그랬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비진으로 했다니까요. 비진으로. 그러면 비진은 원칙 유효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없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유효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진은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잠깐 현장 가셔서 한해가 보이면 자, 두 개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진이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케이스가 두 가지라고요. 아는 경우에도 무효고요. 알 수 있었던 경우도 무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경우에 하나여 이러면 한 개만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틀린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통정허위 표시. 자,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 찾기 이렇게 됐습니다. 옳은 것. 자,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제3자 사이에 제3자 사이 합의에 따라 합의를 했고요. 제3자 명의로 경려된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3자가 합의를 했다면 유효라고 했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자, 그리고 8번, 2번 지문 무지무지 중요한데요. 자,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를 속이려고 하는 의사가 필요하며 당사자 쌍방이 의사 표시 불일치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으면 족하다. 인식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이 되려면 통정이 해야 된다니까요. 통정을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식 가지고는 통정 허위 표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3번 가장매매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상속인은 선이더라도 이자가 선이더라도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주어를 찾아보면 매도인은 주어입니다. 매수인은 상속인이 그 허위 표시에 대하여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야, 무효야. 너 아버지가 무권리자였거든. 그러니까 너도 무권리자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스스로 선임을 입증한다. 제3자는 아마도 모르니까 했을 걸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면 자, 선이라고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통정 허위 표시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여기는요. 통정 허위 표시건 그냥 매매건 따지지 않고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2번 나와요. 2번. 그래서 이중 매매에서는 그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나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의 제3자. 자, 가정매매 매수인 이거잖아요. 자, 가정매매 매수인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오른쪽 주르륵 왼쪽 주르륵.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즉 가정매매 매수는 무권리자 아닙니까? 그자로부터 소유권을 받아왔거나 저당권을 받아왔거나 가등기한 자, 선이면 보고요. 자, 왼쪽 무효인 채권을 기초로 해서 자, 채권을 모르고 받아왔대요. 가압류를 했대요. 다 보호됩니다. 가장매매에서 경락받은 자 보되는 거고요. 자, 파산관제인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파산관제인은 자, 서운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파산관제인이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배를 해준 사람이니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전부가 악이면 악일 거고요. 일부가 악이면 일부는 선이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기준은 자,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십니다. 이렇게요. 자, 선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 가장매매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그랬습니다. 아니고요. 권리자. 그리고 가장매매 매도인의 일반 채권자 아닌 거고요. 가장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될 수가 없고요. 자, 단순히 지위만 이전받은 자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인도 안 된다고 했고요. 자, 9번. 갑은 자기 물건을 을에게 가장매매했는데 을은 이 물건을 선해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악의 정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 중 옳은 것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 1번. 갑은 병장어 매매가 무효임을 이유로. 자, 봅시다. 자,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는데 물건을 자, 선이 병에게 매도하였다고 그랬으니까 병은 여기서 취득이죠. 그러면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앞 사람이 권리자라면
자, 뒷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자, 정은 당연 취득이 되겠죠. 당연 취득. 그렇다면 갑은 병정의 매매가 무효임을 이유로 정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을병간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므로 정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고요. 정은 악이지만 권리자로부터 받아온 것이니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은 악의 취득자이므로 주어, 얘가 주어입니다. 갑은 무효로, 야, 무효다, 무효라고 정에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고요. 을은 병정에게 달라갈 수 없다. 취득이 되니까요. 자, 5번 을병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병정의 계약도 무효 전행 가능하다. 다 유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문제 풀이는 됐는데 그 밑에 가보면 여기서 잠깐 해서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 여기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상속인은 선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즉 취득을 못한다. 자, 그래서 가장매매 매도인은 선의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보호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누구도 채권자 매도인 그 누구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유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인데 보실까요? 자, 이렇게 갑하고라고 가장매매를 했는데요. 가장매매. 여기에 지금 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채권자. 그래서 이렇게 빼돌렸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매매가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얘가 자, 선의로 받아왔대요. 선의 제3자. 선의 3자. 그러면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매매 매도인도 말이죠. 가장매매 매도인 그리고 가장매매 매수인 이렇게 됐는데 그 누구도 그러니까 가장매매 매도인도 가장매매 매수인도 내놔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리고 자, 가장매매 매도인의 채권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누구도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이미 기출인데 얘를 독자적으로 출시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요? 가장매매 매도인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라고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착오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 찾기 이랬네. 틀린 것 찾기. 자, 착오가 표의자의 경과실로 인한 때에도,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했는데 법률의 내용에 중요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돼요. 중과실이 있으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나요? 경과실이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이 자리가 중과실하면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권으로 착각하여 임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매매도 마찬가지죠. 타인 소유물 매매도 가능하고요. 임대인 소유물이 아닌 물건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동의만 받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자, 그게 임대인 게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는 착오 취소할 수가 없고요. 처음 계약할 때부터 반드시 임대인 소유물이어야 한다는 특약이 들어갔다면 착오 취소가 됩니다. 3번 중개기한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했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중개기한을 통하지 않고 토지를 매수한 자가 스스로 토지대장 예매하도 등의 공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다른 토지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중과실이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했대요. 중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 못하고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고요. 이 문제였습니다. 자, 4번. 착오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착오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 손해배상 없다 이런 거고요. 5번.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핵심 정리 좀 보실까요? 1번. 동기착오로는 원칙은 취소가 안 된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 때 동기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표시 유발 취소 그렇습니다. 표시 유발 취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법률의 착오도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래서 장래 사실입니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은 자, 이건 자,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취소가 된다. 그러나 장래 기대 예상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돼서 자, 취소가 안 된다. 이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해놨습니다. 띠용. 자, 그러니까 장래 사실이냐, 장래 사실이냐, 장래 기대 예상이냐, 이거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저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개발될 거라는 기대.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다고 해서 자, 중요의 착오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건 동기의 착오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오 취소를 하려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압류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가압류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자, 한다. 근데 가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제가 안 되고요.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는 해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가압류가 원인무효래.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취소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3만 원짜리를 1억 원에 고려청자, 자, 중과실이 없다. 취소가 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대요. 취소가 되고. 자, 그런데 5번, 6번 비교. 6번. 자,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했대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7번.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자, 얼마든지 취소권 배제 특약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울렛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본매장 앞에 매대가 있는데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그랬다. 싸게 팔 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취소권 배제 특약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때는 자,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8번. 착오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불법 행위 아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어떤 하나의 행위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대요. 그러면 무슨 택이라고 했습니까? 선택.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담보 책임만, 자, 착오만, 이 만자가 들어갔을 때 이것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0번. 화해계약은 취소 자체가 안 됩니다. 화해계약은 취소가 안 돼요. 자, 그런데 화해 문제 풀 때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왔다면 그때는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말이 들어야 됩니다. 분쟁 이외의 사항. 그래서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그때 취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화해계약을 사기 이랬을 때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상대방이 말이죠. 표의자의 착오를 여기 이 문장 알고 이용한 경우 이러면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가 됩니다. 사기. 그래서 알고 이용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고 이용. 자, 그러면 끝 문장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알고 이용했대, 알고 고지하지 않았대. 그러면 취소도 가능하고 담보 책임에서 나올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1번. 자, 갑과 을은 을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자, 틀린 것 찾기 이랬습니다. 자, 차고. 1번. 갑이 위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시가 나왔습니다. 시가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번. 갑이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체결한 계약이어서 매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을이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얼마든지 착오 취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2번. 자, 3번. 갑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경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없습니다. 4번. 자, 갑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유가 이랬습니다. 유지하려는 자가 유가. 나머지는 전부 다 자, 취소하려는 자가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할 거고요. 취소하려는 자가
저한테 중과실이 있는데요. 이걸 입증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가 이러시면 되고요. 5번 가위로부터 유발되어 동기착오.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표시 유발 취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밑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면 얼마든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 취소하려는 자가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취소하려는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소하려는 자가 부인하는 자가 중요분의 착오가 있음을 입증하라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효력을 뭐 하려는 자가 유지하려는 자가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시는 겁니다. 유가 이렇습니다. 유가 여기까지가 착오가 되겠고요. 자, 12번. 자, 사기한 의사표시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